고객 한 분께서 저를 찾아왔어요. 자기가 너무 괜찮은 건물을 찾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봐달라고 의뢰를 하셨는데요. 제가 직접 고객분과 현장을 가봤고요. 갔더니 위치도 적절하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금액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어요. 그리고 예상되는 임대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고요. 그런데 저는 그분께 이 건물 사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상하죠, 여러분? 저는 돈을 벌으려면 당연히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고객분이 좋다고 가져왔는데 하지 말자라고 한다? 말이 안 되거든요. 하지만 저는 그게 고객분한테는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, 왜 고객이 좋다고 가져온 물건을, 직접 찾아온 물건을 사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씩 뜯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은 알고 봐야 합니다. 알고 보고 김 대표입니다. 일단 이 건물 조건부터 보면요, 위치는 망원역 도보 7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. 대지는 24평, 연면적은 51평이고요. 층수는 반지하가 1층이 있고 이것을 포함해서 총 4개 층의 근생 건물이에요. 임차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5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. 매매가는 약 21억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임대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약 3% 초반 정도?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최근에 리모델링을 마쳐서 건물이 새 건물처럼 깔끔하더라고요. 낡은 건물을 산 후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. 금액도 20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꼬마 빌딩 투자를 처음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사이즈입니다. 입지도 힙플레이스라고 불리는 망원 상권이고요. 여기까지만 보면 무난한 투자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고객분도 계약까지 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건물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. 제가 제일 먼저 본 건 임차인의 구성입니다. 리모델링 직후라서 매입을 한 뒤 임차인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요. 1층은 개인 음식점이나 카페가 입점이 예상이 됩니다. 물론 프랜차이즈는 아닐 것 같고요. 2, 3층은 소형 사무실이 들어올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, 이 건물 요 밑에 부분 보이시죠? 여기 요거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반지하층이 문제입니다. 반지하층은 카페? 아니면 어쩌면 공실? 이거는 답이 딱히 안 나와요. 이게 왜 문제냐면요, 이 건물은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리모델링이 막 끝난 건물의 1층은 권리금이나 시설금도 없고 또 깔끔하기 때문에 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1층 임차인이 사업이 잘 안 되게 되면 월세도 잘 못 낼 수도 있고 결국은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. 특히 1층 임차인이 빠지면 건물 수익률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구조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반지층 조금 애매하죠? 2층, 3층도 사무실이 들어올 건데 그게 얼마나 수익이 높이 나오겠냐고요. 이렇게 1층 임차인 한 곳에만 의존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건물은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불안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. 지하철 망원역에서 멀지는 않은데 애매하게 메인 상권에서 벗어난 위치예요. 유동인구는 있지만 소비 집중도가 낮고 골목 안쪽에 입지하고 있어요. 망원동의 메인 상권과는 다른 블럭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건물 위치는 특징이 있어요. 임차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오는데 좋은 임차인은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.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 것 같기도 한데 돈이 모이지 않는 그런 위치인 거죠.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. 수익률 3% 초반. 하지만 공실 한 개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. 그러면은 임차인을 통한 수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요. 반지층에 어떤 사업을 할지,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지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런 조건이면 사실상 가격이 낮은 게 아닙니다. 리스크 대비 건물 가격이 높은 거예요.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어렵다고 하잖아요. 이런 때는 더 중요한 거는 건물을 투자함에 있어서 메인 상권이 되는 곳, 좋은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위치를 선점해야 됩니다. 위치가 좋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좀 더 들 수 있겠죠. 가격이 좀 들더라도 메인으로 들어가야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망원동 상권이 계속 성장하면서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겠는데요.
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듯이 망원 상권은 더 이상 성장하는 그런 상권이 아닙니다. 망원 상권은 안정화되는, 다져지고 있는 상권이거든요.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부분입니다. 이걸 나중에 팔 수 있느냐는 거죠.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건물을 사서 평생 가지고 갈 것은 아니거든요.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팔아서 투자 수익을 회수해야 되는데,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본다면 이 건물은 투자 매력도 애매하고 임차인 구조는 불안하고 다음 매수자 설득도 어렵습니다. 건물 투자는 결국 다음 사람이 사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 그런 거를 모두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이 건물은 투자하면은 안 되는 물건이죠. 결국 저는 고객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이 물건 되게 욕심이 나셨겠지만 투자하지 말자. 이 건물은 나중에 다른 투자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결국 저는 이 거래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. 다른 물건들을 다시 찾고 있는 중입니다. 건물을 볼 때 최소한 이 4가지는 보셔야 합니다. 첫 번째, 임차인 구조. 누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. 두 번째, 입지의 실제 소비력. 세 번째, 가격 대비 리스크. 네 번째, 출구 전략. 다시 되팔 수 있느냐는 거죠. 이 기준 없이 들어가면 건물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. 오늘의 결론입니다. 건물 투자는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없는 건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세요.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동산은 알고 봐야 한다. 알고 보고 김 대표였습니다.